이거 한 번 했던 건데 또 하려니까 약간 쑥스럽네요. 네, 그럼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성남시장실 CCTV 언제는 가짜라더니 또 말 바뀐 유동규입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지난주인가요? 유동규가 재판에 나와서,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에 대한 재판에 나와가지고 아주 큰 소리를 떵떵 쳤어요. 성남시장실에 있는 CCTV는 가짜다. 뜬금없이 시장실 CCTV 얘기를 했습니다. 전후 사정을 살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게 전후 사정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진상 실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내가 딴 데도 아니고 성남시청에서 받을 수 있냐. CCTV가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유동규가 아니 검찰이 곧바로 반박을 하죠. 그 CCTV 가짜예요. 유동규는 여기서 한마디 더 덧붙이죠. 그거 다 가짜다. 내가 직접 정진상한테 들었다. 라는 식으로 합니다. 자, 이게 사실 더 황당한 얘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다시피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그 시장실에 설치한 CCTV 작동되는 모습 여러분들 다 보셨죠? 실제로 공개까지 됐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가짜란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입니까? 자, 그런데 유동규 언론을 상대로 해가지고요. 가짜다. 알만한 사람 다 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어요. 견본품 같이 작동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모조품처럼 작동이 안 된다는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모조품이나 다름없다. 뭐 회로에 연결이 안 돼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도 했던 모양인데, 자,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했었는지. 자, 법정에서 정진상 실장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재명 뇌물 막으려 사무실에 CCTV 설치, 유동규 다 가짜 CCTV. 자, 정진상 실장은 뇌물에 관해 들은 적도 요구한 적도 없다. 그러니까 유동규는 CCTV는 견본품, 실제 녹화 안 된다. 라고 주장을 했답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 볼까요? 사무실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는 정진상 실장 측 반론에 대해 CCTV는 가짜라고 주장했습니다. 유동규도 오전 재판 직후 취재진을 만나 사진에 나온 CCTV는 견본품처럼 폼이지 실제 녹화가 안 되며 이재명도 알고 있다. 그는요, 정진상 실장에게 CCTV가 있어 시장님이 불편하지 않느냐라고 했더니 그거 가짜라고 해서 옛날부터 알고 있었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볼까요? 자, 실제 녹화가 안 되는 가짜다, 견본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제가 그냥 혹시 잘못 알았나 해서 여기저기 뒤져봤더니 실제로, TV조선 쪽에 이런 얘기가 나갔더군요. 오늘 재판에 나온 것 중에 시장실에 CCTV 얘기가 나오는데, 그 CCTV들, CCTV 본인들은 가짜라는 거 알 겁니다. 그게 가짜 CCTV거든요. CCTV 모양만 있지 실제로 전혀 기능을 하지 않는 CCTV입니다. 정진상 씨가 저거 안 된다, 작동 안 한다 라고 말했다. 최소한 시장실에 있는 건 가짜고요 라고 했어요. 가짜래. 근데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시장실에 있는 CCTV가 녹화가 됐고 그 녹화된 장면이 언론에 공개됐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가짜라고 주장을 하는 걸까요? 이 사람은 그 언론에 다 공개됐던 거, 모든 사람들이 다 눈으로 보았던 그 CCTV 장면을 모르는 걸까요? 황당하죠? 자, 그런데 오늘 갑자기 말이 바뀝니다. 지난주 목요일까지만 해도 가짜다, 그거 작동 안 한다, 작동 안 한다더라 라고 주장을 했는데 갑자기 오늘은 기자들 올 때만 킨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정진상 실장이 오늘 열린 재판에서, 그러니까 지난주 목요일에 열리고 오늘 또 다시 열렸는데요. 오늘 열린 재판에서 CCTV 작동했다라고 하니까 유동규가 기자들 올 때만 킨다. 아니 그러면 견본품이고 작동이 안 된다라고 했던 거는 거짓말인 건가요? 작동이 안 된다는 거하고 기자들 올 때만 킨다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 아닌가요? 자, 확인을 한번 더 해볼게요. 유동규는 정진상 자리 쪽에 있는 CCTV를 얘기해야지 왜 정진상 변호인이 이재명을 변호하냐면서 정진상 자리에 CCTV가 있느냐 혹은 사각지대였느냐라고 핵심이 이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아니 그럼 처음부터 정진상 자리에는 CCTV 없다라든지 정진상 자리에 있는 CCTV는 짝퉁이다라고 하든지 그렇게 얘기해야 되죠. 시장실에 있는 거는 본인이 지가 얘기했잖아. 적어도 시장실에 있는 건 짝퉁이라고 본인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봐요. 다시 볼까요? 거꾸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최소한 시장실에 있는 건 가짜예요. 본인이 얘기했잖아. 근데 갑자기 말을 또 바꿔가지고 중요한 거는 정진상 자리에 있는 CCTV가 중요하다. 그게 작동되느냐 안 되느냐. 아니 시장실 CCTV 제가 얘기했잖아. 갑자기 왜 이렇게 말이 바뀌죠? 네? 자, 그러면서 정진상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했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물었겠죠. 그거 언제 들은 얘기예요? 언제 들었는지는 기억 안 나고. 이쯤 되면은 입만 열면 입벌구라는 얘기를 하죠. 입만 열면 구라. 이렇게밖에 볼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이건 이쯤 되면 입만 열면 구라 아닙니까? 게다가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기자들 올 때만 킨다고? 기자들 오는 거 언제 하는데? 기자들이 언제 저 갈게요 하고 예고하고 갑니까? 어느 날 갑자기 확 들이닥치지? 갑자기 들이닥치지 기자들이 시장님 저 오늘 갈게요 라고 하고 갑니까? 나 그런 거 못 봤거든요. 기자들 올 때만 킨다? 기자들 언제 오는지 알아서. 시도 때도 없는 게 기자들 아닌가? 차 쳐들어가가지고 만날 수 있으면 만나고 못 만나면 다음에 또 올게요. 언제 시간 되시나요? 물어본다면 와요. 언제? 제가 오늘 몇 시쯤에 갈게요 라고 약속 잡고 가는 경우 물론 그런 경우도 있죠. 하지만 대체로 보면 그냥 쳐들어가요. 원래 그러라고 있는 거 기자 아닌가? 기자가 예고하고 가면은 다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고 없이 가가지고 갑자기 덮쳤을 때 진실을 들을 수 있어서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근데 기자 들어온 걸 지가 어떻게 알아가지고 CCTV를 껐다 켰다 합니까? CCTV가 뭐 장난인가? 자, 이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된다는 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자, 결국에 이 유동규라는 사람은 적어도 CCTV에 관한 한 잘 모른다는 게 드러난 셈이 됐습니다. 잘 모르는 거죠. 그냥 잘 모르는데 그냥 떠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자면 검찰이 먼저 CCTV는 가짜입니다 라고 주장을 하니까 유동규도 지 잘 모르면서 아는 척 한 게 아닌가 라는 의심마저 들어요. 그러지 않고서 이렇게 말이 며칠 사이에 휙휙 바뀔 수가 있나요? 아니 말이 하나도 안 맞잖아. 시장실 CCTV는 가짜다 라고 하더니 기자들 올 때만 킨다 더니 이제는 정진상 자리에 CCTV가 중요하지 라니 뭐 하자는 겁니까 이거? 이쯤 되면 사실 이 사람 말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기자들도 써야지. 이 사람은 말이 요렇게 바뀌었다. 따라서 이 사람의 CCTV에 관련된 얘기는 신뢰할 수 없다 라고 쓰는 게 정상이죠. 떠버리는 대로 받았으면은 유동규가 떠버리든 뭐 어떤 개구라가 떠버리든 그대로 받아쓰기만 하면 차라리 챗 GTP를 쓰지 왜 기자 사람을 씁니까? 그것도 언론고시 합격해가지고 어렵게 시험 합격해가지고 온 사람들을 굳이 그런 데까지 쓸 이유 없어요. 요새 챗 GTP 얼마나 잘 나오는데 분석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요새 심지어 이 AI, 챗 GTP는 그 사람 말의 신뢰성까지도 체크를 해준다고 그러더군요. 몇 개의 딱 자료를 보아놓고 이 사람 말이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알아서 싹 정리를 해준답니다. 그 정도로 발전은 했는데
사람이 이 AIA 뒷발도 못 따라가면 이게 기자입니까? 참 답답하죠. 답답해. 우금치님, CCTV 껐다 켰다 하면 더 힘들겠다. 엔젤 H 민님, 핸드폰 포렌식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검사랑 통화했는지. 그다음 데빌조님, 현실적으로 껐다 켰다, CCTV 껐다 켰다 하면은 X 됩니다. 그렇죠. 이게 전자제품이라는 게 특히 이 CCTV처럼 쭉 켜놓는 거를 전제로 만들어진 제품은요, 껐다 켰다 자주 하면 오히려 망가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근데 대단해요. 이게 뭐 컴퓨터인 줄 아나 봐. 핸드폰인 줄 아나. 아니, 핸드폰도 쭉 켜놓잖아. 그죠? 무슨 컴퓨터, 뭐 노트북 껐다 켰다 하듯이 뭐 그렇게 껐다 켰다 해도 되는 줄 아나 봐. 자, 그런데 이렇게 유동규가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을 수 있는 이유는 사실은 검찰 때문이죠. 검찰이 여전히 CCTV는 가짜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재판에서도 검찰은 CCTV가 가짜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정진상 실장이요, 이번에 그 보석 신청을 냈습니다. 숱하게 많은 자료들이 이미 제출이 돼 있는 상태라면, 이미 증거가 있는데 굳이 이걸 구속 상태에서 할 이유가 있느냐. 그 다음에 핵심적인 증거라고 했던 유동규의 진술이 계속 흔들리고 있고, 또 유동규의 진술을 뒷받침해준다는 남욱이나 정민용, 정영학의 진술 역시 흔들리고 있다면 이거는 석방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러자 검찰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CCTV와 관련해서 허위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 가둬둬야 한다. CCTV가 진짜로 돌아간다. 이 말이 검찰은 대놓고 그냥 낙인을 찍고 있죠.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검찰이 이렇게 CCTV가 가짜다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성남시 공무원 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CCTV 작동 안 된다라고. 그 얘기를 근거를 가지고 검찰은 CCTV 작동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남시장실 CCTV가 작동 안 된다라고 말한 사람은요, 2019년에 근무하던 사람입니다. 이재명 대표는요, 2018년에 경기도지사 출마를 하면서 이미 성남시장직에서 물러났죠. 성남시장 임기가 끝나고 경기도지사로 당선돼서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2019년이니까 끝나고 하는데 한 해 뒤에 들어온 사람이 CCTV 작동 안 돼요. 그거는 이재명 시장 다음 은수미 시장이겠네. 은수미 시장 때 얘기네. 이재명 때 얘기가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검찰은 마치 이재명 때 그랬던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자신들한테 유리한 진술이 나오면은요, 날짜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장소 같은 거 바꾸는 거, 그 정도 구라치는 거는 전혀 죄의식 자체가 없는 거죠. 아니, 진술이 나왔으니까 뭐 장소, 시간 바꾸는 것쯤이야 뭐 괜찮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검찰의 사고 방식인 거죠. 바로 이 점 때문에 지금 유동규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지가 마치 엄청 잘 아는 것처럼 큰 소리, 핏대를 벅벅벅 올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동규 이쯤 되면 사실 더 이상 진술이라고 할 수도 없죠. 증언이라고 할 수도 없죠. 한마디로 아무 말 대잔치 하는 거 아닌가요? 이 아무 말 대잔치, 법정에 나와가지고 아무 말 대잔치 하는데 유동규 얘기라고 이렇게 계속 받아 써주는 거, 그게 잘못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언론이 과연 이래도 되나? 적어도 그렇게 받아 쓰고 열심히 쓰고 중요한 그 팩트인 것처럼 취급을 하려면 적어도 어느 정도 좀 확인은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체크하고 진실성 검토를 좀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렇게 말이 자꾸 바뀌고 있는 사람, 지금 벌써 CCTV만 해도 몇 번째 바뀝니까? 그뿐만 아니죠. 뭐 김용 부원장에 대한 재판에서는 돈을 줬네, 말았네, 이것도 헷갈리고요. 날짜도 오락가락하고요. 날짜를 특정을 못하고 있죠. 장소도 사실 좀 애매합니다. CCTV 없다는 곳인데 CCTV가 떡하니 있질 않나. 자, 이런 말을 하는 사람, 과연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자기 그 재혼 배우자와 함께 레니게이드 타고 갔다더니 그런 적이 없다고 바뀌더니 재혼 배우자가 돈 뭉치를 보더니 돈이 이렇게 많이 이 뭔 돈이냐? 정치하는 돈입니다. 정치하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드냐? 이렇게 대화까지 나누대더니 나중에는 재혼 배우자는 돈 번 적이 없다라고 입을 싹 닦아버려요. 이런 사람 얘기를 계속 받아 써줘야 돼요. 지금 언론은 사실 그 검찰 편을 들고 있는 겁니다. 재판은 공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피고인의 권리를 먼저 우선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명백하게 진술을 믿을 수 없는 이 증인들의 얘기를 그냥 대서특필을 하고 있으면서 반박은 뒤쪽으로 슬그머니 숨기거나 아예 보도하지 않는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언론이 할 역할이 아니죠. 적어도 공정성 따지려면 그딴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참. 신풍님, 민주당 정모 교육연수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이대로 가면 김만배, 남욱, 정민용 등등은 무죄가 되고 유동규만 벌금이 나올 것 같다는데 실제로 그렇게 될까 우려됩니다. 재판이 이런 식이면 검찰, 법원 다 옷 벗고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요. 이게 정치 자금이 되잖아요. 정치 자금이 되면은 제공을 한 사람도 문제가 돼요. 근데 그리고요, 뇌물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뇌물 공여자와 수뢰자 모두 다 처벌이 됩니다. 뇌물이라는 것을 일단 두 사람 자기들 다 알고 있었다라고 볼 때, 또는 정치자금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고 볼 때 무죄가 나오긴 좀 어려워 보여요.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50억 클럽을 무죄로 만드는 방법은 지금 뭐 많이 나와 있어요. 50억 클럽과 관련해 가지고 김만배 하나만 거짓말쟁이로 만들어 버리면 이 문제 간단해지거든요. 아마 그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유동규만 벌금형, 글쎄 이제 정확하게는 그럴 거예요. 이미 이들이 1년 정도 형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수감이 돼 있었잖아요. 수감이 돼 있었다라는 점에서 딱 이미 지금까지 수감된 기간 정도만 수감된 기간 정도만 처벌을 받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을까. 뭐 집행유예라든지. 저는 뭐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답답합니다. 자, 흥룡 영상음악님, 정부 눈치만 보며 기자의 본분마저 잃은 언론에 의해 세뇌된 분들 많이 와서 보고 들었으면 합니다. 예, 많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써니맘님, 양세형의 쇼트브 치면은 6년 전 방송에 CCTV 돌아가는 방송이 나와요. 네, 이게 여기 있었군요. 제가 한번 찾아서 여러분 한번 보여드릴게요. 쇼트브, 양세형의 쇼트브, 그런 게 있군요. 제가 한번 확인해보고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같이 한번 나눠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그죠?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 첫 번째 주제. 시장실 CCTV 언제는 가짜라더니 또 말 바꾼 유동규. 자, 오늘은 첫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순서 넘어갑니다.